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어, 오늘은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저께 그 이제 이재명이 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 국회는 국민이 뽑은 선출기관이니까 사법부가 이를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법부가 국회를 존중을 해야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선출된 국회가 법은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제동을 걸거나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회는 선출된 기관 국이고 사법부는 그 임명된 기관이니까 선출자가 임명한 기관이 사법부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는 거야, 서열이. 놓고 낮으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회보다, 사법부보다 국회가 더 높다, 이거, 서열이. 서열이 높은 기관이 이야기를 하면 넌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서열이 높은 그 근거는 뭐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고, 사법부는 그 선출한 기관이 임명한 거니까. 말하자면 종이다 이거야, 종. 너 국회한테 사법부한테 너 종로를 타지, 우리한테 종로를 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서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돼 있어야지 서로 분립이 돼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왜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가 투표로 되었으면 선출된 기관이면은 국회가 다 하면 되겠네. 법도 만들고 집행하고 그럼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삼권 분립을 왜 했어요? 국회가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에 넘어서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등한 기관이에요. 무슨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만약에 국힘이 지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이 이런 얘기 할까요? 대통령이라면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삼권 분립이 왜 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로마의 어떤 체제부터 이해해요. 황제, 민회, 원로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황제가 행정권이고 민회가 뭐야? 말하자면 국회예요. 그리고 원로원이나 이런 제도는 뭐예요? 말하자면 사법부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말대로 하자면 민회에서 결정하면 황제가 뭐고 다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누었냐 하면 민회라고 하는 것은 투표로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그러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다수결이
전문가들이 정치의 영역 또 전문가의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다수결이 우매한 선택을 잘못된 중호 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로원이 이를 견제하고 또 황제가 또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균 분리를 통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황제 혼자 놔두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완전히 독재를 가겠죠. 그런 때는 뭐예요? 민회와 원로원이 또 견제를 하는 거고. 이것이 삼권 분립의 기초예요. 그래서 몽테스키유가 왜 그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문예 부흥, 즉 로마의 어떤 그 헬레니즘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삼권 분립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뭐야? 미국과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한마디로 다수의 폭정도 안 되고 황제가 혼자 독식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은 로마의 법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헬레니즘 시대에 재해석되면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헌법의 기초는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거란 말이지. 어디 국회가 뭐 서열이 위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뭐 사법부에 그러면 다수결만 중요하고 사법부의 사법관이 공부하는 그 학습의 양과 그 전문성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법부는요, 검사, 판사들은요, 그것만 해가지고 몇십 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판례들이 있고, 법전이 있고, 법의 원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판사하지 왜?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응? 김호준이 판사할 수도 있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 뭐 이 얘기 나와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위헌이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 줄 아세요? 자, 이미 전제가 뭐였어요? 깔려져 있죠. 뭐 내란이 있다. 지금 내란이 확정됐나요? 확정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야?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위헌이냐고. 위헌이지. 너네는 위헌이라는 얘기하지 마. 국회가 알아서 하니까 니는 알아서 그냥 찌글찌글해서 있어. 어디 선출 기관한테 임명된 공무원들이 난리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안 불러요. 변호사였다고?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헌법이 뭔지 삼권 분립이 뭔지 이거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얘기야 결국은. 일당 독재.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법치가 되겠어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 뭐 해야 돼. 이제 민주당이 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못하죠. 왜? 선출된 권력이 다 하는 거니까. 대통령 지금 뭐야? 우리나라는 뭐야? 대통령 중심제 저 헌법이. 근데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회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요,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도 위배되는 거고, 이 말 자체가 위헌되는 거예요. 어디 뭐 선출적 권력 앞에 응? 공무원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이 난리라고 그러지.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 직원들은 뭐, 직원보다 뭐, 동네 이장이 더 높겠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삼권 분립은 누구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고 서로 평등한 원리고 역할 분담의 원리지 높고 낮음의 원리는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오늘은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국회가 사법부보다 높지 않습니다. 국회도 헌법 밑에 있고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는 법치고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것이 그냥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어떤 다수의 횡포로 이거 무시되고 다수의 횡포로 국회의 다수의 횡포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히틀러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나치당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몰상식한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좀 들으시는 분이 좀 힘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